여러분, 저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25년째 당뇨병을 전문으로 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은 의사 가운을 벗고 한 사람의 선배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인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과 주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그 후로 저는 10년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찾았습니다. 하버드, 존스 홉킨스, 그리고 제가 직접 추적 관찰한 500명의 환자 데이터에서 공통점을 발견한 겁니다. 합병증 없이 20년, 30년을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비밀. 그것은 놀랍게도 아침 10분에 숨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선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죠. 3분 진료가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 마치 제 가족에게 설명하듯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아침 2분 혈당과 혈압 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대생 시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 한마디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제 진료 철학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의 혈당 수첩을 정리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그것도 병원 가시는 날만 재셨더군요. 의사 아들을 둔 분이 그러셨으니 일반 환자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10년간 추적 관찰한 500명의 환자 중 합병증 없이 20년 이상 건강하게 지내신 12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신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혈당 측정,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는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습니다. 속도계 없이 운전하시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시면 화장실 다녀오신 후 제일 먼저 혈당을 재세요.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손가락 옆면을 찌르세요. 정중앙보다 덜 아픕니다. 이건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 직접 배운 팁입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사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만의 패턴을 아는 겁니다. 제가 진료하는 82세 할아버님은 공복 혈당이 늘 140 정도인데 20년째 합병증이 없으십니다. 반면 45세 환자분은 130만 넘어도 몸이 힘들어 하시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작은 수첩이면 충분합니다. 날짜, 시간, 수치만 적으세요. 한 달만 모아도 보물이 됩니다. 제가 진료할 때 이 수첩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진료 시간이 훨씬 유익합니다. 선생님, 저녁을 늦게 먹으면 다음 날 아침 혈당이 높아요. 이런 패턴을 환자분이 먼저 발견하시거든요. 혈압도 같이 재세요. 당뇨와 고혈압은 쌍둥이 같은 병입니다. 제 환자의 70%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혈압을 잴 때는 5분 정도 앉아서 쉬신 후에 재세요. 커피 드신 직후는 피하시고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저혈당 증상입니다. 아버님도 저혈당을 자주 겪으셨는데 제가 의사임에도 제대로 대처해 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 아픕니다. 어지럽고 손 떨리고 식은땀이 나면 즉시 혈당을 재세요. 70 이하면 당분을 바로 섭취하세요. 사탕 3-4개, 콜라 반캔, 오렌지 주스 반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5분 후 다시 재서 확인하세요. 제 진료실에는 항상 사탕을 준비해 둡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뇌가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25년 진료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2분 혈당과 혈압 측정. 이것만 하셔도 합병증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2019년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서 입증됐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48% 낮았습니다. 측정은 관리의 시작입니다. 내 몸과 나누는 아침 첫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챕터 아침 2분 발과 피부 살펴보기.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발가락 절단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입니다. 3년 전 제 환자 한 분이 발가락 3개를 절단하셨습니다. 그분이 수술 전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6개월 전에 발가락 사이가 좀 빨갰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후로 저는 모든 당뇨 환자분들께 발 검사를 강조합니다. 아니, 애원합니다. 제발 매일 아침 발을 보시라고. 당뇨 병성 족부 병변, 어려운 의학 용어죠? 쉽게 말해서 당뇨 때문에 발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2,000명 이상이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합니다. 하루에 5-6명꼴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85%가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국제당뇨병연맹 보고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어떻게 예방하냐고요? 매일 발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2분 발 검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밝은 곳에서 의자에 앉으세요.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에 올리세요. 이제 탐정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관찰하세요. 첫째, 색깔 변화를 보세요. 빨간색, 검붉은색, 창백한 부분이 있나요? 둘째,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보세요. 하얗게 짓무른 곳은 없나요? 여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 발바닥을 만져보세요. 굳은 살 아래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발톱을 확인하세요. 살을 파고드는 발톱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스마트폰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발바닥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보세요. 21세기 기술을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20년째 진료하는 75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남편과 서로의 발을 검사해 주십니다. 부부 발 검사 시간이라고 부르시죠. 덕분에 두 분 모두 합병증 없이 건강하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혈액순환은 어떤지, 신경은 괜찮은지 발이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당뇨 환자분의 발을 진료 때마다 봅니다. 양말 벗기 귀찮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칠 뿐입니다. 세 번째 챕터 아침 3분 간단한 몸풀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운동이 약보다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10년 전 제 환자 중에 김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 사업하시느라 바쁘셔서 운동은 꿈도 못 꾸는 분이었죠. 당화 혈색소가 11%였습니다. 정상이 5.6% 이하니까 심각한 상태였죠. 약을 3가지나 처방했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고 그 후 삶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운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6.5%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한 가지로 줄였고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운동이 이렇게 강력한 약인 줄 진작 알았다면 운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인슐린 없이도 흡수합니다. GLUT사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운동 자체가 인슐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이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아침 3분 루틴을 소개합니다. 이건 제가 하버드 의대 연수 시절 배운 것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겁니다. 첫 번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세요. 처음엔 5번, 익숙해지면 10번까지. 이 운동이 대단해 보이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쓰는 겁니다. 큰 근육이 움직이면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제가 진료하는 78세 할머니가 계신데
이 운동만으로 식후 혈당을 30mg/dl 낮추셨습니다. 처음엔 의자 팔걸이를 잡고 하셨는데 지금은 맨손으로 15번 하십니다. 두 번째,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밀었다 돌아오세요.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상체 근육을 쓰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말초 신경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한발서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한 발로 10초씩 서 보세요. 이게 운동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의 30%가 균형 감각 저하를 겪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낙상을 예방합니다. 제가 왜 3분만 하라고 할까요? 25년 진료 경험상 처음부터 30분 운동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하지만 3분이라고 하면 다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하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3분 하다 보면 5분, 10분으로 늘어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주당 150분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 20분 정도죠. 아침 3분, 점심 후 10분 산책, 저녁 후 10분 산책. 이렇게만 해도 목표 달성입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혈당이 70 이하거나 300 이상일 때는 운동을 피하세요. 인슐린 주사 부위는 운동 30분 전에는 피하세요. 흡수가 빨라져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의사인 내가 약만 믿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약은 도구일 뿐 진짜 치료는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3분 운동은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건강한 하루의 문을 여세요. 오늘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챕터, 아침 2분 약 챙기기와 물 한 컵 황금 조합의 비밀. 여러분, 제가 의사가 된 지 25년인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60대 교수님이셨는데 너무나 똑똑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혈당 조절이 안 됐습니다. 약도 좋은 걸로 처방했는데 말이죠. 6개월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약을 제대로 안 드셨던 겁니다. 바쁘다, 깜빡했다, 출장 가서 못 챙겼다. 이런 이유들이었죠. 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약이 그렇게 중요한 줄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당뇨약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줄입니다. 우리 몸의 혈당은 24시간 변동합니다. 새벽 3시에서 4시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아침 식사 후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갔다가 저녁에 또 오릅니다. 롤러코스터 같죠? 약은 이 롤러코스터를 완만한 언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약을 불규칙하게 먹으면 롤러코스터가 더 심해집니다.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아 합병증이 빨리 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약 복용 골든 룰이 있습니다. 첫째, 약은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90세 할아버님은 약을 TV 리모컨 옆에 둡니다. 아침에 뉴스 보려고 TV 켜면 자연스럽게 약이 보인다고 하시죠. 둘째, 알람을 설정하세요.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구합니다. 제 환자 중 40%가 알람으로 복약 순응도가 90% 이상 올라갔습니다. 셋째, 일주일 약통을 사용하세요. 제가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 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물 한 컵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밤새 우리 몸은 500에서 7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혈당까지 높으면 혈액이 꿀처럼 끈적해집니다.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부담이죠. 물 한 컵 250ml를 마시면 혈액 점도가 20% 감소합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데이터입니다. 더 놀라운 건 공복 혈당도 5-10 mg/dl 정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권하는 아침 물 마시기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세요.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약 먹기 5분 전에 반 컵 마시고 약과 함께 반 컵 더 마세요. 천천히 마치 차를 마시듯 음미하면서 마세요. 메트포르민을 드시는 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 약은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가능하면 식사 중이나 직후에 드세요. SGLT-2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이 약이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키거든요. 하루 10잔 이상 마셔야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인슐린은 생명입니다. 제대로 보관하고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인슐린은 실온 보관 가능합니다. 28일까지요. 여부는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세요. 얼면 안 됩니다. 주사 부위는 반드시 돌려가며 사용하세요. ECM 이상 떨어진 곳에 제가 인슐린 교육을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여러분의 췌장을 대신해 일하는 충직한 일꾼입니다. 잘 대해주세요. 약과 물 이 황금 조합을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하세요.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약 잘 먹을 걸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5번째 챕터 오늘 하루 계획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25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합병증 없이 30년 이상 당뇨와 함께 산 환자들의 비밀. 그들은 모두 계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년 전 제게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45세 여성 IT 회사 임원이었죠. 당화혈색소 12%, 이미 망막병증 초기, 신장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했던 건 매일 아침 스마트폰에 하루 계획을 적으셨다는 겁니다. 회의 일정처럼 혈당 체크, 점심 후 산책, 저녁약 이렇게요. 2년 후 당화혈색소 6.2%, 합병증 진행 멈춤.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계획이 곧 실천이구나.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1분 계획법입니다. 정말 1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또는 혈당 재고 나서 오늘 하루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오늘 점심은 12시, 그 후 10분 산책, 오후 3시쯤 견과류 한 줌, 저녁 7시 식사, 8시 약, 9시 발 체크.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계획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심플한 계획이 왜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첫째, 뇌가 준비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실행 가능성이 70% 올라갑니다. 둘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는 코르티솔 분비를 줄입니다. 코르티솔이 줄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셋째, 성취감이 생깁니다. 계획한 걸 실천하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파저티브 피드백이 다음날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식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계획할 때 오늘 뭘 먹을지 정하세요. 즉흥적인 식사가 혈당 조절에 최대적입니다. 점심은 된장찌개 정식, 밥은 반 공기만. 저녁은 집에서 구운 생선과 나물. 이렇게 미리 정하면 충동적인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택시 기사님이 계십니다. 불규칙한 식사로 혈당 조절이 안 됐죠. 제가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 2개를 준비하세요. 점심용, 저녁용.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9%에서 7%로 떨어졌습니다. 계획의 힘입니다. 운동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점심 먹고 회사 건물 3층까지 계단 오르기. 저녁 먹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막연한 운동해야지보다 100배 효과적입니다. 물 마시기 계획도 중요합니다. 출근하자마자 한 컵, 10시 한 컵, 점심 전 한 컵. 제가 만든 물 타이머 앱을 쓰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마다 알람이 울립니다. 스트레스 관리 계획을 꼭 넣으세요.
오후 3시 스트레칭 5분. 점심시간에 음악 들으며 눈 감고 쉬기. 스트레스는 혈당을 50-100 mgdl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의사가 많지 않습니다. 잠자기 전 루틴도 계획하세요. 10시 발 체크, 10시 10분 혈당 측정, 10시 20분 내일 약 준비. 이 루틴이 있으면 깜빡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말 계획이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 혈당 관리를 포기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하지만 당뇨는 쉬지 않습니다. 췌장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토요일 아침 9시 혈당, 10시 동네 산책, 12시 가족 식사. 이런 느슨한 계획도 좋습니다. 병원 방문 계획도 세우세요. 다음 달 15일 정기 검진. 혈당 수첩, 궁금한 점 메모 준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환자는 준비된 환자입니다. 질문이 있고 기록이 있는 환자. 이런 분들은 예우가 확실히 좋습니다. 실패할 때의 계획, 플랜 B도 필요합니다. 회식이 있으면 술 대신 제로콜라, 안주는 채소 위주. 운동 못하면 자기 전 스트레칭이라도.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70%만 지켜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25년간 1만 명이 넘는 당뇨 환자를 보면서, 그리고 아버님을 당뇨 합병증으로 떠나보내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입니다. 아침 10분, 혈당 재기 2분, 발 살피기 2분, 운동 3분, 약과 물 2분, 계획 세우기 1분. 이 10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확실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85세 윤 할머니. 당뇨 35년 차인데 합병증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작년에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아침 10분씩 35년 했어요. 그게 다예요. 35년은 365일씩 10분, 총 12만 7,750분. 2129시간은 곧 88일. 평생을 놓고 보면 겨우 88일입니다. 이 88일이 할머니께 건강한 35년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의사인 저도 실패했습니다. 아버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천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매일 하셔야 해요. 알았다, 내일부터 할게. 그 내일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다르길 바랍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길 바랍니다. 당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관리병입니다. 잘 관리하면 90세, 100세까지 합병증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기적들이 그 증거입니다. 혈당 300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00 유지하시는 분. 망막병증 진단받고도 10년째 진행 없는 분. 신장 기능 30%에서 50%로 회복한 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매일 아침 10분을 실천하신다는 것. 의사는 처방전을 쓸 수 있지만 건강을 만드는 건 여러분입니다. 약은 도구일 뿐,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손끝에서, 발끝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뇨는 적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할 동행자예요. 잘 대해주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같은 말을 전합니다. 당뇨를 미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이해하고 관리하고 함께 가세요. 아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25년 차 의사가 아버님을 먼저 보낸 아들이 그리고 매일 300명의 당뇨 환자를 만나는 사람이 약속드립니다. 이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데이원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작하세요. 혈당 체크, 발 확인, 간단한 운동, 약과 물, 그리고 작은 계획.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으니까요. 당뇨와 함께 하지만 건강하게. 그것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꼭 시작하세요. 아침 10분의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